AWS 보안 그룹 참조로 계층별 보안 구성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IP 주소 대신 보안 그룹 아이디를 참조하여 유연하고 관리하기 쉬운 네트워크 보안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AWS의 3티어 아키텍처에서 각 계층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실무 패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먼저 보안 그룹 참조의 개념과 장점을 알아보고 타이트 커플링과 루즈 커플링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 내부 로드 밸런서 구성 방법과 워즈에서 DB로의 보안 그룹 참조 설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그룹 체이닝 패턴과 최소 권한 원칙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안 그룹 참조의 개념입니다. 보안 그룹 참조란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규칙에서 IP 주소 대신 다른 보안 그룹의 아이디를 소스나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치 신분증을 가진 사람만 입장 가능이라고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P 주소 대신 보안 그룹 아이디를 참조하면 IP가 변경되어도 보안 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안 그룹 참조가 왜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EC2 인스턴스가 교체되거나 오토 스케일링으로 새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새로운 IP 주소를 받게 됩니다. 만약 IP 기반 규칙을 사용한다면 매번 보안 그룹을 수정해야 하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인스턴스가 10개, 100개로 늘어나면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휴먼 에러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보안 그룹 참조를 사용하면 이 보안 그룹에 속한 모든 리소스의 트래픽을 허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어 인스턴스가 추가되거나 교체되어도 자동으로 통신이 허용됩니다. 이제 코드로 보안 그룹 참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서버용 보안 그룹 웹SG를 생성합니다. 시큐러티 그룹 생성자의 BPC와 설명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 워즈용 보안 그룹 워즈SG를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애딩그래스 룰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인자로 IP 주소 문자열이 아닌 웹SG 보안 그룹 객체를 직접 전달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허용할 포트인 8080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웹SG 보안 그룹에 연결된 모든 리소스에서 오는 8080 포트 트래픽만 허용됩니다. 보안 그룹 참조에도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그룹 참조가 같은 VPC 내에서만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VPC의 보안 그룹은 참조할 수 없으며 VPC 피어링을 통해 연결된 경우에도 보안 그룹 참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IP 주소나 CIDR 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VPC 내의 3티어 아키텍처에서는 보안 그룹 참조가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이제 타이트 커플링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IP 주소를 직접 지정하면 보안 그룹과 리소스가 강하게 결합됩니다. 레거시 시스템을 보면 보안 그룹 하나에 수십 개의 IP 주소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 IP가 바뀔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떤 IP가 어떤 서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토 스케일링 환경에서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거나 장애 복구 시에도 IP 변경 대응이 어렵습니다. 코드를 통해 타이트 커플링과 루즈 커플링의 차이를 명확히 보겠습니다. 타이트 커플링 방식에서는 EC2 피어 IPv4로 특정 IP인 10.0.1.45를 직접 지정합니다. 이 방식은 IP가 변경되면 규칙도 함께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루즈 커플링 방식에서는 워즈SG라는 보안 그룹 객체를 참조합니다. 워즈 서버의 IP가 어떻게 바뀌든 규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설계의 핵심입니다. 기존 IP 기반 규칙을 보안 그룹 참조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IP들이 어떤 역할의 서버인지 파악합니다. 같은 역할의 서버들을 하나의 보안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 IP 기반 규칙을 보안 그룹 참조 규칙으로 교체하는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새 규칙을 먼저 추가하고 테스트한 후에 기존 IP 규칙을 삭제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내부 로드 밸런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로드 밸런서는 VPC 내부 통신을 위한 로드 밸런서로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됩니다. 외부 로드 밸런서가 인터넷 트래픽을 받는다면 내부 로드 밸런서는 웹 서버에서 워즈로 가는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에 사용됩니다. VPC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는 아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워즈 계층의 부하를 분산하고 헬스 체크를 통해 자동으로 장애에 대응합니다. 내부 ALB를 구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ALB용 보안 그룹 인터널 LBSG를 생성합니다. 이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에 외부 서버 LSG를 참조하여 웹서버 보안 그룹에서만 HTTP 접근을 허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 페이싱을 펄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 로드 밸런서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VPC 서브넷에서 private with GRSS 서브넷을 지정하여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합니다. 보안 그룹도 인터널 LBSG를 연결하여 웹서버에서만 접근하도록 제한합니다. 내부 ALB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웹워즈 분리 아키텍처에서 웹서버는 정적 파일 서빙과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하고 워즈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합니다. 웹서버는 내부 ALB를 통해 워즈에 요청을 전달하며 워즈 인스턴스의 IP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ALB의 DNS 이름만 알면 되기 때문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도 각 서비스 앞에 내부 ALB를 두면 서비스 간 통신이 유연해지고 DNS 기반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민감한 계층이므로 보안 그룹 참조를 통해 워즈 계층에서만 접근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야 하는 것은 워즈뿐이며 서버도 개발자 PC도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즈 보안 그룹만 허용하고 private SOLTD 서브넷을 사용하여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해야 합니다. RDS 보안 그룹을 설정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워즈용 보안 그룹 WSG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RDS용 보안 그룹 RDSSG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핵심 보안 설정입니다. RDSSG의 인바운드 규칙의 WSG만 소스로 지정하여 워즈 보안 그룹에 연결된 인스턴스만 MySQL 포트인 3306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RDSSG를 보안 그룹으로 연결하고 VPC 서브넷에서 private SOLTD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이 서브넷 타입은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되어 가장 안전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설정 시 흔히 하는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편의를 위해 0.0.0.0을 여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베스천 호스트 보안 그룹을 DB에 추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베스천이 침해되면 DB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AWS 시스템즈 매니저의 세션 매니저를 사용하거나 워즈 인스턴스에서 DB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RDS 생성 시 퍼블릭리 액세서벨 옵션은 반드시 펄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true로 하면 RDS의 퍼블릭 IP가 할당되어 보안 그룹만 열려 있으면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해져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보안 그룹 체이닝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그룹 체이닝은 각 계층의 보안 그룹이 바로 앞 계층의 보안 그룹만 참조하는 패턴입니다. 인터넷에서 시작해서 ALB, 인터넷 ALB, 워즈, DB 순으로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면 계층 간 통신 경로가 명확해지고 보안 위반 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각 주자가 바로 앞 주자에게서만 바톤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3티어 아키텍처의 보안 그룹 체이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개의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LBSG, BSG, 인터널 LBSG, WSG, DBSG입니다. 첫 번째 체인은 인터넷에서 ALB로 들어오는 구간으로 여기서만 NEIPv4를 사용하여 모든 IP를 허용합니다. 단, HTTPS 포트인 443만 허용합니다.
두 번째 체인부터는 모두 보안 그룹 참조입니다. 웹서버는 LBSG에서만 트래픽을 받고 내부 ALB는 웹SG만 참조하며 워즈는 인터널 LBSG만, DB는 워즈SG만 참조합니다. 각 계층은 바로 앞 계층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체인이 형성됩니다. 보안 그룹 체이닝 패턴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격 표면을 최소화합니다. 각 계층은 바로 앞 계층에서만 접근 가능하므로 공격자가 한 계층을 뚫어도 다음 계층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영향 범위를 제한합니다. 웹서버가 침해되어도 공격자는 내부 ALB까지만 접근할 수 있으며 워즈나 DB에 직접 접근하려면 추가 단계를 뚫어야 합니다. 셋째, 문제 추적이 용이합니다. 각 체인이 명확함으로 VPC 플로 로그즈와 함께 사용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체이닝 패턴에서 피해야 할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웹서버에서 DB로 직접 연결하거나 모니터링 서버에서 모든 계층에 직접 접근하도록 설정하면 체인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웹서버에서 간단한 쿼리가 필요하더라도 워즈를 통해 API로 호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도 가능하면 에이전트 방식으로 아웃바운드 통신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관리용 체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체인 구조를 우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심층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제 최소 권한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권한 원칙은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보안 원칙입니다. 보안 그룹에서는 필요한 포트만, 필요한 소스에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일단 열어두고 나중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두 차단하고 필요한 것만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기본 거부 원칙을 유지하고 포트별로 왜 필요한지 문서화하며 정기적으로 보안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예시에서는 NEIPv4로 모든 IP를 허용하고 포어트, 올 트래픽으로 모든 포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설정입니다. 올바른 예시에서는 웹SG라는 특정 보안 그룹에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8080이라는 필요한 포트만 엽니다. 헬스 체크용으로 8081 포트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별도로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최소 권한 원칙의 핵심입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AWS 보안 그룹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바운드를 차단하므로 이 기본값을 유지하고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왜 이 포트가 필요한지 주석이나 설명에 기록하여 나중에 이 포트는 왜 열려있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포트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레거시 시스템을 교체했는데 관련 포트 규칙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를 사용하면 코드 리뷰에서 포어트, 올 트래픽이나 0.0.0.0을 발견하여 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SSH 포트와 세션 매니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서버의 SSH 포트인 22번을 여는 것은 무차별 대입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AWS 시스템즈 매니저 세션 매니저를 사용하면 SSH 포트 없이도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 참조를 사용해도 포트 제한은 필요합니다. 웹서버가 침해되었을 때를 항상 가정하여 공격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해야 합니다. SSH 대신 세션 매니저를 사용하면 무차별 대입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그룹 참조와 포트 제한의 조합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안 그룹 참조로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하고 포트 제한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야 제대로 된 보안이 완성됩니다. 웹서버 보안 그룹에서만 접근 가능하더라도 포트를 제한해 두면 공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8080 포트로만 어지에 접근할 수 있다면 공격자도 8080 포트를 통해서만 공격해야 하며 다른 포트로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층 방어 전략의 완성입니다. AWS 보안 그룹 참조를 활용한 계층별 보안 구성 방법을 모두 익히셨습니다. 보안 그룹 참조로 유연한 보안 정책을 만들고 체이닝 패턴으로 계층을 분리하며
최소 권한 원칙으로 공격 표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